뛰어난 화가라고 해도 장구한 역사를 한 폭의 명화에 다 담을 수 없고, 그 어떤 화려한 시여도 하나의 시대를 유감없이 구가할 수는 없다. 허나 오늘 우리는 두치도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우표를 통해 노래하려고 한다. 위대한 조국에 드리는 성가를 격동적인 시대의 선율에 실어서. 우표 한 장은 이렇게 주머니에 드는 자그마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우표 하나하나에 오늘의 현실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그 모든 것이 담깁니다. 시대와 역사, 문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실려있는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하다면 그런 무게를 가진 우표들이 한 장 한 장 모여서 수천 점을 이루는 이 전람회장은 과연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지. 그럼 오늘 시간에는 우표의 보다 높은 경지인 우표 전시 및 전람회, 또 우리의 아름다운 우표 수집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표 전람회는 해당 나라의 발전 상뿐 아니라 시대와 역사,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정말 가장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선전마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3월에 진행된 조선우표 발행 50돌 기념 우표 전람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막된 첫 우표 발행. 우리나라의 첫 우표 전람회로부터 30년 남짓한 세월, 수십 차에 달하는 전람회들을 거의 목격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표 부문의 오랜 창작가들은 물론이고 유명한 사회학자와 작가 선생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작가 인훈 선생님은 우표 전람회라는 마당은 우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우표 전서, 우표 대학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표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한 인간에 대한 장편 실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번 전람회에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우표 창작가들과 사회학자, 작가들도 모이게 하는 이 회합. 이는 참으로 매혹적이고 끝을 모르는 지성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명망 높은 위강남 교수 선생님은 역사책은 글로써 지나간 사건이나 사변들을 기록하지만 우표 전람회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높은 지성의 결합체이며 해당 나라의 발전상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집약적으로 비춰지는 시대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국가우표발행국 처장 박철 동지는 우표 전람회 때마다 학술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르는 전시를 책임지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표 전문가이든 애호가이든 우표 전시를 할 때에는 주제와 정자, 총체적인 구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우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행 경위, 당시의 환경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헨리 해성 우표를 신뢰로 들었습니다. 이 우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표 도안가 조정구 선생의 대표작입니다. 조정구 선생의 아들인 조남진 동지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우표첩 갈피에서 헨리 해성 우표를 찾아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헨리 해성이란 영국의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헨리가 1682년에 나타난 해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궤도를 따라 도는데 그 주기가 75년이라는 것을 밝힌 데로부터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해성이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앞으로 지구와 충돌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낭설이 나던 것과도 관련됩니다. 조정구 선생은 헨리 혜성을 주제로 한 우표 창작을 구성하고 과학적인 자료 취재, 전문가들과의 수십 차례에 걸치는 학술 및 도안 심의를 거쳐 이 우표를 1985년에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헨리 혜성이 진짜 나타나 결국 조정구 선생의 우표가 과학의 안내자, 증견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세계의 초점이 조선에 쏠렸고 헨리 혜성 우표가 1986년 한 해에만도 80여 개의 나라에서 530여 종이나 발행돼서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매 우표의 리면에 숨겨진 사연들까지 깊이 파악하면서 호상 연관성을 찾고 대비 분석, 일반화를 하는 준비 과정에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만이 아닌 수집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표 발행 여든들 기념 우표 전람회에도 많은 우표 수집가들이 전시품을 내놓았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 해서 전람회를 더 이채롭게 장식했고 우표 애호가들의 수집 열의도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표 전람회를 일명 우표 수집가들의 무대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표 수집은 세계 첫 우표의 발행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 우표가 바로 1840년 5월 1일에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행된 우표 페니블랙입니다. 페니블랙이란 검은색으로 인쇄한 1페니짜리 우표인 것으로 해서 우표의 값은 1페니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우표는 영국의 교육자이며 발명가였던 로랜드 히류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어떤 부잣집 한요가 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도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서글픈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우표물을 받는 사람이 덜 물게 돼 있었는데 편지 한 통의 우편 요금은 농업 근로자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로랜드 힐은 여러 차례 안을 제기한 끝에 우편 요금의 값은 영국 화폐의 제일 낮은 단위인 1페니로 하고 우표물의 값을 우표물을 보내는 사람이 물게 했습니다. 바로 그 우편 선납의 증표로 우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첫 우표가 태어난 1840년부터 1850년 기간에는 우표 수집 활동을 개별적 사람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나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런 박해도 받았지만 그런 논리 속에서도 우표 수집가들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우표 수집가 연맹은 1926년에, 아시아 우표 수집가 연맹은 1974년에 창설됐습니다. 우표 수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12월 19일 조선우표 애호가 동맹이 창설되었습니다. 그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게 2023년 3월 15일 조선우표 수집가협회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이한 나이하고 직업을 가진 수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교환하는 과정에 수집가 대려를 누리고 또 우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선 우표 수집가 협회에서는 우표 수집과 관련한 강습과 연구 발표에 수집가들 사이의 우표 교류를 활발히 조직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직업을 초월해서 한자리에 모인 참으로 흥미진진한 우표 수집의 세계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들었습니다.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저 세계에 뛰어들고 싶은데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겠습니까? 예. 그 만경대 공작기계 공장에서 그 노동자로 일하다가 지금 그 연료 보상을 받은 그 정용일 동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우표 수집가 협회 회원인데 오랜 회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표와 인연을 맺은 거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시절 고향집 문 밖의 우표남에서 어린 눈동자에 비껴든 색깔 고운 우표. 그것을 떼내서 학습장 갈피에 알락달락 붙이던 그 시절은 우리나라에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우표도 역사와 문화, 체육, 동물, 식물, 풍경 등의 주제로 다양하게 확대됐고 그 직관성이 있어서나 생동성, 집약성에 있어서 더더욱 풍부화돼서 그때에는 사람들 속에서 우표 수집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아버지가 그 수집한 우표를 가지고 무슨 말도 배웠고 우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우표 수집가로서의 뭐 활동이 있음으로 해서 내 한생이 아주 재미나고 열성적인 우표 수집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표의 내용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표의 색이나 크기, 재질 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그마한 화면에 찍혀진 그 내용과 뜻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표를 알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깊이 있게 보게 되며 볼 줄 알면은 모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표 수집이라고 합니다. 새 세대 우표 수집가인 김주연 동지는 우표를 가만히 응시하느라면 그 자그마한 우표가 눈앞에 다가와 점점 확대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표의 대문을 열고 그 세계에 파묻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표에는 곤충으로부터 로켓에 이르기까지 계통적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표 전시는 무한대한 자연과 발전하는 사회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국제 우표 전람회에 전시된 작품들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조형미술의 진화, 광석으로부터 금속에로, 사회혁명, 인간의 비행, 지도, 원자력, 빛, 올림픽 봉화, 근대의학의 발전, 19세기 프랑스 회화, 태평양 전쟁, 봄손의 역사, 페니 블랙으로부터 우표 전람회까지 기관차 역사, 아름다움, 꽃과 여성. 수집 연한이 7년째인 김총림 동무는 현재 아시아에만 해도 우표 수집가들이 수천만 명을 헤아리며 어느 한 나라에서 최근 연간에 있은 세계 우표 전람회에는 각이한 주제와 내용의 전시들이 4,000개나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표 수집과 전람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 우표 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는 온통 우표로 뒤덮인 듯한 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표와 우표 수집과 관련한 뷰러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오래된 것일수록 빛을 뿌린다고 해서 종이보석, 사증이 없이도 세계 그 어디나 갈 수 있어 꼬마 외교관, 수천 수만의 취미 가운데 제일 멋진 것이어서 취미의 왕자 등으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수집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표를 통해서 천문학을 논하면 천문학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철학을 논하면 철학 전문가가 될 같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표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 제1중학교 시기에 몸소 수집하신 우표들입니다. 이 우표들의 수는 1,수백여 매에 달하는데 그 주제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정다양합니다. 위 단장님께서 평양 제1중학교에 다니시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 학생이 위 단장님께 자기가 수집한 우표 보여드렸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직접 수집한 우표들이 한 50장 남아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은 이단 장군님께 우표라는 건 재미나서 수집하는 거지 뭐 크게 얻을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댔습니다.
그러자 위단 장로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순수 우표 수집을 흥미거리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 자그마한 우표에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보여주는 내용이 다 비껴 있다고 하시면서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우표 수집은 수집하려는 주제와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끝을 볼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수집가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교과서로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표 수집가들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열성 우표 수집가의 한 사람인 김철진 동지는 이번 전람회에 3대 혁명의 기치높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대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거의 한 석 달을 준비했습니다. 석 달을. 주체상 창시로부터 시작해서도 그 로자각수를 체계적으로 쭉 하면서 조선혁명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우리 수령님. 그는 낮에는 낮대로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퇴근 후 1시간 정도를 우표 수집에 바치는데 그 1시간으로 얻는 것이 대단히 크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적극성, 혁명성이 자라나고 동시에 생활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정서, 그것이 나아가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의 순관 정신 세계로 승화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려니까 그것도 배우게 되고. 서성구역 상신고급중학교의 석유평 학생은 국가적인 우표 전람회에 여러 해째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전시했습니다. 우표에 있는 작은 점 하나, 손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표를 11살 때부터 수집했습니다. 5년 동안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번에 역사 주제의 우표 132매를 원군 2개 전시대에 전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역사 유적 유물, 역사 인물, 옛 명화들과 정통무도, 옛 이야기 등을 출품하였는데 정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하여도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그 역사와 문화도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송유평 학생은 아이들을 끝없이 위해 주시며 이 세상 제일 좋은 것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매일매일 받아 안으며 어린 가슴에도 한없는 고마움과 아버지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의 강대함을 뿌듯이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애국의 마음, 충성의 마음도 크게 자라나 자기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동무들을 좋은 일 하기 운동에 불러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당찬건 80돌을 맞으면서는 많은 꼬마 자금을 마련해서 학교가 소년호 혼납궁 중소를 수여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안고 2026년 설날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 원수님을 만나 뵙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우리 학생 소년들을 위해서 불면불의의 로고를 바치오신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전기하신 영상이 모셔져 있는 우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의 제일 큰 소원입니다. 자본주의 우표 문화는 순수 부르지아적 취미, 상업적 미운적인 측면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표 문화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 정신적 그 양식과 사람들을 높은 그 문명 세계로 이끌어주는 이런 우표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전진과 온 사회의 그 문명한 이런 생겨 활력을 이제 북돋아주는 데서도 우표 문화가 차지하는 몫이 적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면 우리나라의 첫 우표 발행 80돌 기념 우표 전람회가 우리에게 다시금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표는 수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달리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상에 그대로 비춰지는 시대의 거울, 더 높은理想과 꿈으로 아름다워질 우리 미래가 내다보이는 창문이라고. 그리고 졸세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록이며, 또 우리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한 풍부한 투쟁 경험과 성과의 누적이라는 그런 정답을 찾게 됩니다. 조선 우표박물관 앞도로를 지날 때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의 제명이 바로 조선 우표는 세계로입니다. 청동으로 부각한 지구의 위에 날개를 활짝 편 비둘기가 우표를 물고 있는데, 그 우표가 바로 조선의 첫 우표 삼선함입니다. 첫 우표로부터 시작된 조선 우표의 흐름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내리는 형상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줍니다. 우리 국가 우표 발행국은 새민주조선의 첫 우표인 삼선함이 발행된 1946년 3월 12일을 자기의 창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걸어온 80년의 역사에서 창작과 편집, 발행과 보급, 보관이라는 전 과정이 하나의 전일체로 이루고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대한 스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 따뜻한 손길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우표에는 이런 소식이 실렸습니다. 조선 우표 번호가 달라졌다. 국내외의 우표 관계자들의 시선이 일시에 모아졌습니다. (1978년부터) 우표의 재고 관리를 맡아 한 오랜 전문가인 김연분 동지는 이것은 우표 부문에서의 하나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우표 발행에 장구한 기간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으로 미발행되거나 잃어버렸거나 또 후에 발굴한 우표들을 모두 찾아내서 그것을 순차대로 다시 루게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조선 우표박물관이 창설되던 10여 년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우편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우표와 우편 문방구, 우편용품들을 수집 보존하며 그것을 조사 연구하고 진열 전시해서 사회 역사와 문화 발전을 속에 선전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문화 정서적으로 교육 교양하는 우표 문화 보급 및 교육 활동 기관입니다. 우표박물관은 이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 볼 때 보시는 것처럼 비록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품이나 이 내용을 볼 때는 결코 다른 박물관들에 짝지지 않습니다. 그 실내로 미술박물관 보면은 이 넓은 전시 면적에 거대한 화폭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시 면적이라고 볼 때 우표박물관은 많은 우표들을 전시할 수 있고 또 전시된 우표들 자체가 그것은 전시된 우표가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특성으로 해서 비록 작은 면적일지라도 정치, 경제, 문화 지식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습득하게 하는 백과전서적 내용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우표학 부문의 첫 박사인 국가우표발행국 국장 허성길 동지는 조선 우표박물관의 학술 배럴안을 직접 맡아 작성했습니다. 창설 당시 제일 난 문제는 조선 봉건 왕조 시기 우표와 같이 역사적으로 오랜 이런 우표들, 자료들과 조국해방 전쟁 시기 없어진 우표와 우편 엽서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태를 요의하신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당시 최신성과 사회과학원,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연간 단위들에서 가지고 있는 우표 관련 유물과 자료들을 국가우표발행국에 넘겨주도록 하시었고,
신문과 방송에 전문 일꾼들이 출연해서 전국적으로 발굴 수집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는 교시도 주시었습니다. 그 이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우표 관련 유물들이 계속 수집 발굴되고 있는데 맞게 박물관의 전시 면적을 누리도록 해주셨으며 또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전문 일꾼들이 유물들에 대한 학술 고증 사업을 도와주도록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그날로부터 10여 년 세월, 국가 우표 발행국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마침내 우리나라의 첫 우표 삼서남으로부터 현재까지 우표를 루게해낼 수 있었고, 그 목록에 따라서 우표에 대한 연구와 창작, 편집과 인쇄, 보관과 보급에 이르는 전일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가 우표 발행국의 인쇄 공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표의 일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표가 다른 출판물과 달리 규격이 작은 인쇄물로서 사람들이 그 확대경을 들고 그 우표를 감상하는 그 조건에서 이 우표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흉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높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동식물 주제 우표에서 이제 꿀벌의 그 다리 부분의 솜털 부분까지, 이 솜털 부분까지 흉상이 다 재현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자니까 지배인 조선일 동지의 말에 의하면 증권적 가치를 가지는 우표에 대한 인쇄는 특이한 인쇄 방법들이 많이 도입되는 특수 인쇄로서 인쇄 화성을 이루는 가장 작은 화서인 채눈점의 질을 놓고도 우표의 가치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인쇄공업 발전 수준, 문화 발전 수준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를 깊이 헤아려 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얼굴인 우표의 질을 더 높이자면 인쇄 공장을 더 현대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귀중한 설비를 마련해 주시었고, 얼마 전에는 수집물로서의 우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우표 관련 기념품을 기호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킬 데 대한 조치도 취해 주시었습니다. 이렇게 우표는 더욱더 다정화, 다양화, 실용화돼서 우리 민의 생활 속에 자기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들을 보기 위해서 우표 보관고에 들렸습니다. 우리 우표 보관고에는 해방 후 1946년부터 현재까지 그 발행된 우표 선전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음이 풍부됩니다. 예. 여기는 우리는 해방 후 제일 처음으로 발행된 삼서남 우표를 실물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 우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천 수백 종의 우표. 그 전부는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욱자욱이어서 절대로 바뀔 수도 지울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국보 중의 국보였습니다. 노동당 시대에 더 우뚝 올라선 조선 우표의 세계적 권위를 시시각각 목격하고 체험하는 이들 우표 창작가들은 오늘의 감격과 긍지를 후세에 물려주어야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다듬게 됐다고 합니다. 국가 우표 발행국 국장 허성길 동지는 우표 부문의 기념비적 도서들인 조선 우표 목록, 조선 우표 전서, 우표의 역사를 더듬어 둔 10여 권의 도서들을 직접 집필했으며 발행구간의 전문 일꾼들이 나라의 우표 문화 발전이 이바지될 수 있는 우표 관련 도서들을 계속 써내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우표 문화가 발전하면서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서기선전하고 또 서로의 리해와 화목, 친선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범위의 우표 문화 행사들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7년 7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세계 청년학생 축전기념 국제 우표 전람회에 참가해서
처음으로 세계적인 우표 거리의 마당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 우표 발행 및 공동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100수십 차의 세계적인 우표 전람회에 참가해서 세계 우표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우리나라의 첫 우표 발행 여돈돌 기념 우표 전람회를 찾았던 외국의 인사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감상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조선의 수령들의 혁명 업적과 사회주의 건설 역사, 그리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전람회이다. 조선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우표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조선이 80년간 걸어온 역사적 노정이 한눈에 안겨왔다. 제가 이제 국제우표 전람회에 여러 차례 참가했습니다. 이 아까스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시장을 모시고 서게 되면은 이제 많은 내국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우표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 위대한 분들을 모신 이 조선민족이 정말 부럽다. 나도 조선에 한번 꼭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때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대르리어 모신 조선민족의 조선표 창작가라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푸듯이 느끼곤 하였습니다. 나라가 강하고 특히는 이제 그 나라를 이끄는 용도자가 위대해야 이제 그 우표가 이제 빛나고 또 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작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더 하면서 계속 우리 그 말을 그렇게 통용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상과 의도가 반영된 이런 우표단을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총적으로 좀 말하면 우리 창작가들은 이제 먼 훗날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또 세계 사람들이 이제 먼 훗날에 가서도 이때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우표다. 우리 저 위대한 김정은 조선을 세상에 알리는 이런 데 그 충실하자고 이렇게 그 창작 활동합니다. 이렇듯 조선 우표는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과 내일에도 영원히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국위, 비약적 발전상을 담아 싣고 영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주체조선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우표 문화로 세계 우표 문화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할 것이라는 이념이 이 조각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표라는 작은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역사를 읽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허나 조선우표는 세계로 끝없이 나를 것입니다.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수고내온 빛나는 존엄과 강대한 힘, 룡성의 역사를 속속 품어안고 가는 그 길. 그것은 천하제일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가는 길입니다. 세계 정치 지도 위에 줄기차게 새겨지는 조선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